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공기가 제법 차가워졌죠? 가벼운 옷차림에 따뜻한 아우터 하나 센스 있게 챙기셨나요? 첫 방송이에요. 오늘 두 번째 만남입니다. 익숙해질수록 더 편안한 이야기, 재미있는 패션 이야기 나눌 수 있겠죠? 그럼 시작해볼까요? 여기는 종신론 장석종, 어신구 론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오프닝. 진짜. 근데 이상하게 저 정말 많은 촬영을 여태까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팟캐스트를 찍을 때만큼은 떨려요. 이상하게. 왜죠? 모르겠어요. 네, 정말 그 프로 두 분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떨리는 건지 뭔지 뭐 많은 준비를 또 저희가 하다 보니까 항상 두렵더라고요. 이 방송. 네. 준비를 하면은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이게 더 꼬이고 막. 네. 아, 신구 대표님 조금 가까이서.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저희 최상의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 네. 저희가 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들 다 잘 지내셨나요? 최근에 근황 좀 들려주세요. 너무 정신없이 있다 보니까 벌써 3월이 이제 다가오고 4월이네요. 그냥 정신없이 있습니다.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2, 3월에 봄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네. 좀 마음고생을 하고 있고, 왜냐면은 봄인데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사실 늦게까지 지금 벌써 따뜻해졌어야 되는데 이번 주도 약간 꽃샘추위 남아 있고 해가지고 좀 그 고민이 있었고, 뭐 일본 출장 한번 갔다 왔고. 네. 근데 저는 저번에 처음 방송했을 때 사실 네네. 그날 제가 방송일인지 까먹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오느냐고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갔더니 너무 편하게 방송을 잘 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준비를 안 하니까. 준비를 안 하니까. 맞아요. 사실 그날 촬영하고 와서 나중에 이제 영상 나온 걸 봤는데 내가 그날 저런 얘기를 했었나 약간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 말을 진짜 잘하셨어요. 맞아요. 네. 근데 마이크가 진짜 아쉬웠는데 오늘 딱 이렇게 네. 마이크가 딱 네.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마이크가 있으니까 이 커다란 마이크가 네. 사람 좀 약간 위축되게 만드는 게 있네요. 근데 그 장사가 매출이 안 나오면은 디자인실에서도 많이 압박을 받나요? 압박을 엄청 받죠. 왜냐면은 장사가 일단 안 되면은 사람들이 옷 탓을 먼저 해요. 뭐 여러 가지, 장사가 안 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장사가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브랜드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의 브랜드 소구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약간 마케팅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일단 책임 전가를 하는데 또 다른 파트들에서는 손쉽게 이제 책임 전가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이제 옷 탓이다 보니까 디자인팀이다. 디자인팀에 많이 이제 화살이 돌아오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20살 언저리에 인턴을 할 때도 매출이 안 나오면은 그 각 부서에서는 다른 부서 탓을 항상 하더라고요. 그렇죠. MD가 문제다. 뭐 말씀하신 대로 마케팅이 문제다. 디자인이 문제다. 서로 다 책임 전가. 네. 근데 모두의 문제죠, 사실. 그렇죠. 네. 복합적인 문제인데 저는 그래도 디자이너다 보니까 옷을 아무리 이쁘게 만들어 놔도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그 브랜드에 대한 소구력이 없으면 안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1차원적으로 네, 먼저 1차원적으로. 생각했으면.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신구 대표님 요즘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요즘 국내 소비 시장. 너무 안 좋죠. 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안 좋고 뭐 미국도 난리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근데 우리나라도 뭐 못지않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세일을 안 하던 그런 해외의 유명 편집 매장들도 뭐 그냥 들어오자마자 뭐 세일 치고 뭐 미드 시즌 세일 벌써 들어가는데도 제가 본 것 같고. 미드 시즌 세일을 벌써?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좀 올해 쉽지 않을 것 같다. 더 많이 생각보다. 근데 더 안 좋다 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또 그런 분위기를 더 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실제로 저도 근래에 뭘 샀냐라고 생각하면은 저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이니어에서 뭐 산 게 마지막이에요. 저는 그게 마지막이고. 뭐 사신 거 있나요? 저는 뭐 패션이 아니더라도. 패션 아니더라도 글쎄요. 지금 뭐 떠오르는 게 없어서. 사실 저는 브랜드를 또 운영하고 편집 매장도 운영하다 보니까 그 소비를
하는 게 옷은 거의 없고 거의 뭐 다른 뭐 집안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먹을 거를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식자재가. 그렇죠. 그거는 필수적인 거니까. 네. 근데 요즘에 좀 많이 덜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구매보다는 버리기 바쁜 것 같아요. 집에 있는 것들은. 네. 그래서 집이 좀 많이 텅텅 비어 있어요. 어디로 가면 되나요? 아니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뭐 어디야 뭐 번장이라든지 뭐 그런 이용해가지고 다 팔고 아니면은 그냥 저희 사원분들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집에 뭐 그 드리고 싶어도 뭐 드릴 게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 사원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자리가 혹시 자리가? 네. 명예직. 뭐 아르바이트라도. 네. 사원분들한테 드렸던 물건 중에 정말 지금도 생각날 만큼 좀 귀중한 물건이 있었다면? 귀중한 거. 네. 사실 이거는 좀 약간 아니 근데 귀중하진 않지만. 네. 귀중하지 않은 것들. 그때 당시에 귀중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줬을 텐데 주고 나서 좀 아쉬웠던 아이템들이 살짝씩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너무나도 이제 사랑하는 사원한테 드리긴 했는데. 사내연애는 아니시죠? 아니 남자죠. 네. 근데 그 러셀 모카신의 이제 트리플 뱀프 슈즈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근데 이제 지금은 트리플 뱀프가 단종이 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 때 이제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잘 신고 다니다가 조금 제가 신는 신발 사이즈가 더 커지다 보니까 안 신게 돼서 이제 사원 드렸는데 요즘 또 신고 싶더라고요 그거를. 그런 경우 있죠. 네. 그 만약에 드렸는데 그분이 퇴사하면 진짜 열받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나? 근데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런 경우들도 사실 저는 좀 있었는데 어차피 뭐 그거 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은 선물은 뭐 주는 시점에서 이제 그렇죠. 네. 제가 또 잘못 생각했네요. 지금 순간적으로 또 웃겼어요.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신가 봐요. 아니요. 저는 많이 주는데 다 주고 나서 까먹어요. 준 거를.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그러면 주신 건데요? 내가? 약간 이런 느낌? 이게 왜 너한테가 있니? 약간 이런 느낌. 이거 예쁜데? 약간 내가 언제 줬어? 약간 이런 느낌. 저는 그냥 갖고 싶다 그러면 그냥 다 줘요. 네. 왜냐면 거기서 뭐 3만 원 줘. 이거 또 애매하고 약간 그냥 좀 좋네요. 순간적으로 대인배인 척을 좀 한다. 스스로. 저도 이제 석정님 사무실에 오면 약간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어요. 뭐 옷장 가보고 싶어요. 보니까 옷이 되게 많으시던데. 진짜 없어요. 저희가 이제 이사를 3월 10일 날 맞춰가지고 집 정리가 아직 다 안 되긴 했는데 왜냐면 집 정리가 안 된 이유가 옷방에 아직 그 드레스룸 못 맞췄어요. 그거를 계속 여기저기로 굉장히 많이 알아봤거든요. 뭐 이제 유명한 브랜드들 뭐 한샘, 리바트 뭐 이런 데부터 시작해서 그 드레스룸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런 업체가 또 인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잘 만드시더라고 거기는. 그래서 거기도 견적을 내보고 뭐 몇 군데를 다 알아보고 결국 뭐 조금 중소기업 업체 제품을 선택을 드디어는 했는데 그래서 옷방이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옷이 그대로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박스채로. 근데 생각보다 내가 옷이 이렇게 없었나 싶을 정도로. 이거는 사실은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는. 아니요 정말 되게 단촐하게 살았구나 내가 여태까지. 약간 그 정도로 좀 반성했어요. 내가 패션 유튜버로서 자질이 있나? 싶을 정도로 옷을 너무 내가 검소하게 살았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서 와이프랑 둘이 합쳐서 20박스도 안 되는 것 같던데? 20박스? 20박스 내외? 10박스. 적지 않나요? 아니 박스가 크기에 따라 그러니까 그냥 20박스 기준으로 한 20박스, 30박스도 안 돼서 그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많은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저희가 기억나는 게 저번에 셔츠가 몇 벌 있으시냐고 물어봤는데 그때 한 80벌 있으시다고. 80개는 되지 않을까요? 많은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인터넷 보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옷 중에서 20%만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80%는 사실 안 입는 옷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10% 내외 입는 것 같아요. 정말로. 맞아요. 근데 또 항상 플리마켓 할 때라던가 옷 정리할 때 이거 버릴까 말까에 대한 고민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계속. 근데 갖고 있으면은 사실 이상하게 몸이 뭐라 그럴까 계속 변하다 보니까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뭔가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그 큰 거 찾죠.
좀 더. 예. 이게 확실히 그 나이가 들수록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더 편해지고 싶다라는 맞아요. 느낌이 있어서 더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뭐 90%는 안 입는 게 아닐까. 예. 근데 또 그렇다가 자꾸 제 얘기만 너무 많이 하네. 괜찮습니다. 근데 요즘 느끼는 게 좀 많아가지고 제가 옷을 또 안 사다가 원래 또 새 옷을 또 사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이러니까 근데 새 옷 입을 때는 기분이 확실히 좋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나 한 벌만 입어도 돼. 뭐 이제 다 그런 관심 없어. 이렇게 유난 떨다가 또 막상 새 옷 까서 입으니까 또 그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분에 새 옷 사는 거였지. 또 그게 다시 리마인드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석종님 옷 많이 받으시잖아요, 브랜드. 많이 받죠. 그거를 어떻게 하세요? 그냥 뭐 약간 한두 번 즐기고 그냥 뭐 지인들 나눠주시는 편인가요? 뭐 일단 스태프들도 많이 가져가고 네. 저는 거의 근데 사실 브랜드 관계자분들이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안 입을 건 안 받아요 애초에. 그러니까 DM이 와요 보내드리겠다 그러면은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이걸 만약에 받게 됐을 경우에는 어찌됐건 뭐 노출을 한다거나 이러지 않으면 제가 마음 불편한데 그러면 이게 제가 죄송한데 안 입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거절을 하겠다. 정중하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그 신발 하나 받으셨잖아요. 네. 저는 거의 거절했거든요. 네네네. 이게 죄송하지만 제가 안 신는 느낌이라서 예쁘지만 조금 그 자산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딱 이제 론님께서 올리셔가지고 저는 일단 받는 편이라서 왜냐면은 석동님처럼 이렇게 협찬이 자주 들어오는 편이 아니고 아니 저 자주는 안 들어요. 네. 그 하여튼 일단 들어오면은 최대한 제가 만약에 착용을 하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그쪽에서는 약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뿌리실 거 아니에요. 어디라도 노출이 조금 더 돼서 브랜드가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보내실 거라서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냥 노출을 시켜드리는 느낌으로 그냥 받고 있어요. 제가 그걸 뭐 착용을 꼭 한다보다는. 네, 그래서 뭐 각자의 생각 차가 있을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저는 뭐 착용 안 하는 거는 받아서 놨다가 그냥 주변 분들 선물용으로 쓰고 보통 그렇게 많이 합니다. 나눠 입으면은 뭐 또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좋은 거니까. 오늘 얘기 주제가 뭔가요? 뭐 오늘 주제는 사실 저희끼리 뭐 카톡방에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눴잖아요. 네. 제가 카톡방에 어떤 주제를 띄우거나 말을 띄울 때마다 좀 이상하게 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희한하게 아니 두 분한테 뭔가를 말씀드리는 게 왜 이렇게 좀 무겁게 느껴지는지 이상하게. 아 그런가요? 근데 저는 사실은 카톡방 하실 때 제가 약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잖아요. 저도 그런 스타일이긴 해요. 카톡방에서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이유가 또 사실 이거 하자고 석종님께서 저한테 말씀 주셨을 때 뭐 내용 듣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진짜로 이게 왜 하는지도 사실은 모르고 지금도 아직 2회 촬영이긴 하지만 이거 왜 지금 남자 셋이 모여서 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사실 저는 의도도 잘 모르고 그냥 석종이 오라고 해서 그냥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단톡방에서도 무슨 얘기 뭐 주제든 이런 거 별 생각이 없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냥 하자는 대로 뭐 액션을 하라면 하고 뭐 노래 부르면 노래 부르고 뭐 노래를 하라고 하면 저는 근데 저도 사실 뭐 주제를 저희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저도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면 저도 팟캐스트를 되게 여러 종류를 듣는데 대부분의 팟캐스트들이 뭐 매일매일 올라오는 것들도 있지만 뭐 일주일 단위로 올라오는 것들도 있고 근데 이렇게 잡담하는 팟캐스트들도 있는데 그들도 방송을 되게 뭐 50회 60회 넘어가면은 더 이상 자기네끼리 할 얘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되게 현안에 대해서 많이 다루더라고요. 뭐 지금 현재 어떤 그들 주제 안에서의 뉴스들 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사실 저희도 한 10회차까지는 수다 떠는 거 나가도 돼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잖아요. 요즘 뭐 어떤 패션계 뉴스 좋아하는 거 있냐, 뭐 화두 되는 게 있냐, 뭐 그런 얘기 해가지고 그런 걸로 2시간 떠들어도 되죠. 근데 1회차 때 제가 좀 뭔가 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1회차 때 좀 절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2회차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띄운 거지. 그 저희가 말한 주제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아니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뭐 방송하다 보면은 막 주제가 떨어질 날이 올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진짜 뭐 예를 들어서
하이비스트 같은 매거진 켜놓고 그냥 뉴스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그 뉴스거리 넘쳐 나니까 뭐 할 이야기는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네. 저 최근에 그래서 하는 말인데 최근에 그 빔즈 네.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저는 열광을 할지 네. 몰랐거든요. 근데 가장 요 근래 가장 엄청 패션계에서 패션이죠. 핫한 네. 이슈긴 했었죠. 네, 왜냐면 제가 깜짝 놀란 게 뭐 인스타그램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루 만에 막 3만 명 되고 막 이런 거예요. 이렇게 엔게이지먼트가 나오는 요즘 인스타그램 채널이 있나? 계정이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빔즈가 한국에서 인기가 많았구나, 기다리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같은 유통을 하시는 그쵸. 입장에서 빔즈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스튜디오스라는 편집 매장도 며칠 전에 들어왔고 빔즈도 들어온다고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유나이티드 에로우즈도 뭐 들어오는 거가 말도 안 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럼 이제 근데 그런 편집 매장이잖아요. 근데 편집 매장인데 일본 브랜드를 이제 주로 다루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브랜드가 인기가 많고 저희도 이제 일본 브랜드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가장 걱정했던 거는 이 친구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자기네들이 셀렉하는 브랜드들 일본 브랜드들을 어느 가격대에 판매를 할지. 왜냐면 가격을 또 붕괴를 또 시킬 수 있으니까 지금 이미 형성된 이런 마켓의 그런 가격대를.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브랜드 쪽에서 정해주는 경우들이 많긴 하거든요. 일본 브랜드들의 경우에는. 근데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염려가 됐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빔즈 레이블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인하우스 브랜드들 위주로 해서 아마 전개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브랜드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판매 가격이 어떻게 될지 아마 선택지가 고객들한테는 이제 더 많아질 텐데 그런 캐주얼한 웨어에 대한 과연 어떻게 시장이 좀 바뀔지 우리한테는 어떤 타격이 올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했는데 처음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가격이었고 우리가 보통 일본 현지에 가서 느끼는 그 가격대로 들어올까 했지만 당연히 안 들어올 거고 비싸게 들어올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편지샵처럼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일본 브랜드들은 결국에는 국내 편지샵들이랑 펀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포기를 하고 아마 이제 PB 브랜드 위주로 아마 전개를 하게 될 건데 그 일본 현지 가격이 아니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 프리미엄이 붙어버리면 그 가격을 주고 살만한 메리트가 있는가? 저는 사실 요즘에 일본 가서 빔즈 가보면 상품이 좀 되게 별로거든요. 예전처럼 빔즈를 가면 와 뭐 재밌다, 신기하다, 괜찮다 이런 느낌이 없고 요즘엔 가면은 그냥 우리나라 브랜드가 더 잘해요. 상품 그러니까 뭐 퀄리티적으로 봐도 그렇고 뭐 그래서 근데 아마 이제 20, 30대들 이제 요즘 막 해외여행을 다 나가는 나이대 자체가 이제 어려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일본 가서 이제 봤던 약간 빔즈에 대한 약간 그런 느낌들 아니면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갔다 온 친구들을 통해서 뭔가 봤던 그런 친구들이 어떤 굉장히 궁금해하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 그래서 뭔가 지금 화두가 되지 않나 싶기는 해요. 예전부터 약간 빔즈나 유나이티드 에로우즈 같은 경우는 한국 진출을 한다 만다 막 이런 얘기 엄청 많았었거든요. 맞죠. 저는 사실 들어온다 해서 처음 들었던 생각은 자리 있나? 약간 뭐가 있어요? 자리. 저는 팝업이라고 생각을 처음에 못했고 빔즈가 우리나라로 이제 직접 이제 진출을 하는구나. 그러면 분명 한국 시장에 대해서 알고 있는 스태프들이 필요할 텐데. 왜 연락이 안 왔지?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저도 그 생각. 그러니까 내가 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은 현장에서 세일즈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뭔가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관심 있어할 만한 거니까 옷 좋아하면 약간 일본 회사에서 일해보고 싶은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 유튜브에서 또 본 거긴 한데 인스타그램에서 나 유니클로 같은 경우도 엄청 직원 복지가 되게 좋다 그러던데. 뭐 보셨어요? 인스타그램 보니까 뭐 지방 근무하면은 월세방도 마련해주고. 아 진짜요? 뭐 그런 게 막 써 있던데. 아 진짜 저 이거 얘기하고 싶은데 네. 우리나라 패션계가 그런 직원 복지가 진짜
안 좋아요. 안 좋은 편이에요. 특히나 아직까지도 출장 가면은 지방 얘기하셔가지고 출장 가면은 아직까지도 방을 같이 써요. 성인들끼리 2명 정도. 2명 아니 많으면 작은 회사들은 3명도 써요. 3명도 쓰고 그럼 이제 간이침대 놓고 막 3명이 쓰는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출장 가면은 당연히 이제 성인들 각방 줘야 맞는 건데 이런 것부터 해서 사실 좀 너무 열악하죠. 팀장이나 어떤 본부장급은 좀 각방을 주지 않을까요? 보통의 회사들은 임원이 되기 전까지는 각방을 좀 잘 안 주는 편이에요. 임원이라고 이제 이사 이상. 이사님이 되기 전까지는. 그 부장님 막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방을 막 같이 쓰는 거예요. 사원이랑.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출장 가면은 방 같이 썼어요.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죠. 근데 저도 회사 큰 회사들도 아직도 그렇다. 저 크래커 운영할 때도 방 같이 있었는데. 아니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왜냐면 어떻게 보면 사실 기업으로 보면은 약간 기업이잖아요. 소기업. 소기업이다 보니까 소기업 사실 명수로 따지면 약간 소기업도 아니고 약간 영세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컨디션은 사실 뭐 해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법인 내고 하는 약간 이제 큰 회사들. 그 로님이 생각보다 그 회사에 조금 여러 가지. 근데 저는 막내 때부터 그랬어요. 막내 때부터. 근데 패션 쪽이 진짜 문제가 많은 게 왜냐면 노조가 없어요. 각자 도생이죠. 항상. 각자 도생이고 맞아요. 워낙 이제 이직도 잦고 뭔가 노조를 결성하려면 이게 선봉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도 없고 사실은 이제 뭐 가방끈도 다들 좀 짧고 이거 너무 폄하 발언인가? 내 생각에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이상학도나 약간 이런 약간 패션 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학교 다닐 때 학생 운동했던 사람이 있으려면 저 없을 것 같거든요. 다들 그냥 되게 공감해요. 멋부리고 뭐 약간 겉멋들어서 클럽 다니고 놀기 바빴지 뭔가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싸웠던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회사 생활 하면서도 그냥 불평불만하지만 이거 누가 하나 나서서 약간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그게 되게 맞는 게 저도 이제 패션학과를 나왔으니까 저희 40명이었거든요. 한 학년에. 40명의 이름을 다 몰라요. 저도 제 동기들 다 모릅니다. 왜냐면 그렇죠. 다 각자 하고 그룹이 조금씩 있긴 있죠. 막 그래봤자 많아봤자 한 5명? 3명에서 5명 정도고 이제 과대를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과대를 아무도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그렇죠. 한 학년에 보면 남자가 한 3명에서 4명 정도 있거든요. 뭐 지금은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때는 4명인가 5명인가 그랬어요. 이제 남자가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 좀 지정을 해준다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했고 어떤 과 내 행사가 있을 때도 그 누구도 참여를 안 하고 그냥 각자 조금 하는 식으로 약간 이게 좀 특징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각자 도생한다. 이거 자체가. 그래서 뭐 사실은 뭐 권리를 제대로 주장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권리를 챙기지 못해도 사실 할 말은 없다. 론님이 직접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노조 만들어서? 아니요. 저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는 노조의 노자들 싫어하고 그냥 주는 대로 받고 저는 불평불만이 없는데 주변에 그런 불만들이 들리더라 정도. 남의 이야기를 그냥. 남의 이야기. 저는 뭐 3명이서 자도 충분해요. A디비전 직원분들은 좀 혹시 A디비전 직원분들의 불만은 좀 알고 계신가요? 알고 싶지 않다. 알고 싶지 않다지 지금. 뭐 너무 다 알면은 마음이 정신적으로 너무 안 좋으니까. 뭐 그래서 뭐 모르쇠로 방관하는 이런 건 아니지만 뭐 많이 있죠. 사람들 많이 있죠. 제가 그 얘기 얼마 전에 들은 적 있어요. 주인 의식. 그 안태욱 실장님이랑 얘기하다 주인 의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사에 다니는 아니면 직원들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뭐 회사 생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영상 나가고 한 일주일 후에 이제 약간 대표님들을 뵌 적이 있어요. 근데 대표님 중에 이제 그 영상을 보시고서 주인 의식이라는 거는 주인을 의식해야 된다. 그분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일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주인을 의식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조금 좀 슬프다 얘기가. 그렇죠. 슬프긴 한데 이제 확실히 본인의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랑 직원들의 생각은 약간 천지 차이인 것 같긴 해요. 엄청 다르죠. 그리고
물어보시면 이제 대표님들은 쉬는 날 음. 이런 것도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뭔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뭐 공휴일은 어쩔 수 없이 쉬지만 예를 들면 대체 휴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너무 스트레스 받으신대요. 왜요? 아니 왜냐면 그날도 일을 해야지 뭔가 회사가 좀 더 굴러가는데 너무 쓸데없이 쉰다는 거죠. 근데 그날 일한다고 절대 회사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지만 이제 내 회사이신 분들은 생각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2월을 별로 안 좋아해요. 2월에는 저 이제 너무 근데 너무 이해가 돼요 그 마음. 설이 껴있을 때도 있고 좀 짧잖아요. 그렇죠. 너무 싫죠. 근데 월급은 또 똑같이 나가잖아. 그러니까 일한 거 없는데 월급 주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근데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약간 그 손해 본다고 생각을 좀 하시죠? 아니 뭐 그냥 총알같이 지나갔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저는 근데 예전에 그런 적 있어요. 제가 조금 그래도 예전 회사에 있었을 때 저도 그때 뭐 나이가 어렸으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대표가 3명이었는데 어떤 직원분께서 일이 없는데도 항상 저녁을 식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녁 식사를 하시는 거는 이제 저녁은 이제 회사 돈으로 나가니까 그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자리에서 그분 책상이 보였는데 저녁 식사를 이제 6시 반쯤에 시키시고 저녁 식사가 오실 때까지 화장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고 항상 퇴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는 안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아 이게 맞나? 이런 맞죠. 네, 생각은 계속 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다른 대표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그러더라. 했더니 그 대표는 그러더라고요. 그럴 시간도 필요해. 그냥 딱 이렇게. 그냥 일하다 보면은 그럴 시간도 필요하지. 그냥 뭐 할 것만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그런가? 까지는 갔어요. 근데 저는 그 식사까지 하고 가시는 건 조금 뭐 10,000원, 20,000원은 중요한 게 아닌데 어떤 그 회사를 생각하는 어떤 그 그쵸. 태도의 문제가 아닌가. 중요한 거는 직원들은 회사를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그쵸. 네, 중요하죠. 출근하는 그 순간, 아니 출근을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퇴근하고 싶잖아요. 근데 저도 그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회사 생각밖에 안 해요. 저는 가끔 론님이 뭐 여기저기 방송 나가셔서 노르디스크 얘기를 가끔 전하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약간 흠칫흠칫 할 때가 있어요. 이거 그 본사분들 안 보시나? 보시죠 다. 다 그렇죠. 근데 근데 보셔도 상관없을 만큼 어떤 자리가 되게 공고한가 봐요. 제가 안 좋은 얘기는 한 적이 있나요? 약간 그러니까 막 되게 안 좋다라기보다는 이거는 좀 정도? 조금 정도? 네, 그 정도? 뭐 안 되면 뭐 안 돼도 붙어 있어야죠. 뭐 근데 회사에서 아니에요. 네. 아니 뭐, 말씀하세요. 저도 말했잖아요. 말씀하세요. 회사에서. 저는 약간 30대 한 중반 넘어서면서부터 약간 그 뭐라 그러지? 저의 어떤 컨셉이 싸게 오래가자였거든요. 싸게? 그러니까 연봉을 이제 더 이상 이제 올리지 않고 약간 회사에서 주는 대로 받고 오래 이 바닥에서 이제 일을 하자. 그래서 약간 지금 되게 가성비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편이라서 회사에서 사실은 뭐 근데 론님 정도의 경력과 실력과 어떤 거라면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고연봉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제 나이 때 어떤 분들을 봤을 때보다 저는 훨씬 적게 봤거든요. 연봉을. 근데 뭐 제가 이제 불만 없이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딱히 뭐 왜냐면 저를 자르고 이제 새로운 분을 모셔오면은 훨씬 더 연봉을 많이 줘야 되니까 딱 자를 이런 정도로 자르진 않지 않을까? 그런 전략으로. 네, 그런 전략으로. 아니 가성비라고 하시니까 궁금하네요. 좀. 한데 너무 실례니까. 그렇죠. 그 보통 회사에서 직원분들 계실 때 연봉 계약할 때 이제 그거는 다 비밀로 하는 게 약조가 돼 있잖아요. 직원들 서로 다 압니다. 그쵸, 다 알죠. 다 알죠. 서로 모를 수가 없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되게 애매한 경우인데 이게 매년 최저임금, 최저 것들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일을 해서 연봉 상승을 했는데 뭐 최저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초봉이 그분을 뛰어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가 꼬여요. 그게 맞아. 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돼버려 막 이게 그러면서 그게 여러 명이 반복되면은 뭐 연차수와 상관없이 그것들이 꼬이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맞아요. 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근데 그걸 딱 이제 그분이 알게 되시면은 엄청난 그죠. 배신감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좀 되게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또 이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또 분명히 존재하고. 저는 뭐 연봉은 그 본인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원래 받고 있던 연봉이 있는데 최저시급 자체가 오르고 뭐 약간 기본 급들이 올라서 이게 약간 좀 작다고 느끼면은 다음 회사 갈 때나 지금 있는 회사에 본인이 딜을 해야 되고 딜을 했을 때 먹힐 만한 실력이나 뭔가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만약에 안 돼서 그런 식으로 이제 월급이 꼬이는 연봉이 꼬이는 상황이 발생하면 저는 본인 탓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잘은 모르지만 보통의 회사들은 연봉을 통보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거의 99% 통보. 아 그래요? 네. 협상은 사실 없고 아 그래요? 통보해서 사인할 거냐 말 거냐 그 정도. 네. ATV전은 어떤가요? 저희는 협상을 해요. 하긴 하는데 네. 이제 옵션을 주고서 이제 여기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통보를 할 때도 있고. 네. 저도 연봉 협상을 많이 해봤지만 좀 인상 깊었던 게 어떤 분이 보통의 연봉 협상을 할 때는 그냥 맨몸으로 들어와요. 대부분이 그냥 들어와서 이제 얼마 정도 생각을 하냐, 난 어느 정도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맞춰 나가는 분위기인데 좀 기억에 남았던 분은 자기가 1년 동안 해왔던 거를 다 정리를 해오신 거예요. PPT로. 1년 동안 이거를 다 해서 어떤 성과를 냈고 내가 이런 일들을 해왔고 그걸 딱 이제 프레젠테이션 딱 하고 내가 이 연봉으로 올려줄 거면은 이 연봉으로 올려주면 앞으로 이거 하고 자기의 어떤 골을 다 설정을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더 올려드리죠. 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조차도 자기 되게 능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엄청 다가와요. 그러면 맞아요. 필요해요. 진짜 필요해요. 좀 기억에 남는 연봉 협상 대상자 있으신가요? 뭐 다 기억에 남는데. 제가 근데 연봉 협상을 이렇게 막 담당하고 있지는 않아서. 근데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자리 들어가서 그렇게 준비한 친구들 있어요. 너무 저도 좋게 보고. 맞아. 네. 일부러 저희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협상하기 전에 그런 거 먼저 1년 동안 뭐 했었는지 정리해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네. 잘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네. 그런 것도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큰 회사들은 저희 회사도 하긴 했었었는데 인사고과를 하잖아요. 이제 상대 평가하고 서로 이제 팀원들끼리 평가, 이제 상사가 평가, 부하 직원이 평가 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되게 반대파였거든요. 사실 왜냐면 뭐 회사가 크지도 않은데 예전에 있던 회사가 한 40명 정도였거든요. 40명 엄청 많은데요. 근데 뭐 이제 부서별로 따지면은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뭐 3명, 4명에서 뭘 이걸 평가를 하냐. 저는 좀 반대파였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필요하다는 입장이 또 있어서 하긴 했었는데 그 부서의 분위기 따라 그게 되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으면 서로 다 A를 줘버려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서의 분위기가 안 좋은 데는 그게 눈에 보여요. 특정 누구 한 명이 굉장히 저평가를 받는다던가 약간 이런 게 눈에 보이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부서에서 얘가 지금 그냥 왕따구나. 딱 그렇게밖에 안 느껴지지 실제적으로 정말 업무 효율이 좋고 나쁘고를 이걸로 객관적으로 따질 수 있을까? 뭐 수치화를 이걸로 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의문은 저는 되게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거 자체가 어떤 정량적인 평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건 감정에 따라서 사람들이 좀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좀 반대파이긴 했었어요. 근데 노르디스크는 그런 거를 좀 진행을 하나요? 다 하죠. 뭐 노르디스크뿐만 아니고 제가 다녔던 회사들은 다 해왔는데 저는 사실은 그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의 업무적인 성과를 평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업무적인 성과는 저나 제가 이제 보고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수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판단을 하면 되는데 그 외의 것들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부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항상 제가 없는 단톡방이 존재를 하고 항상요? 그렇죠. 항상 네. 그렇잖아요. 항상 보면은 이사님 안 계신 단톡방 있고 그 밑에 부장님 안 계신 단톡방 있고 그래서 막내분들은 단톡방이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일일이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고 뭐 파벌은 어떻게 나뉘어져 있고 약간 이런 거를 파악하는 데서 좀 굉장히 유용해서 사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개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같이 얼마나 이제 시너지가 이루어지냐 약간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트러블 메이커고 누가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사람이냐 이런 것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일을 잘하고 못하고보다 뭔가 트러블 메이커나 뭔가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예의주시를 하는 편이죠. 그런 사람은 사실 이제 윗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딱 한눈에 보이긴 보여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할 때 태도 자체도 다르달까 뭔가 업체와 그게 저 기억에 남는 게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사무실이 복층이었거든요. 네. 근데 2층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친구인데 업체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막 이러면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무실에서 소리도 안 지를 뿐더러 보통은 갑한테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살다 처음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끊자마자 제 담당 직원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저도 약간 좀 성격이 이상하다 보니까 좀 웃겼어요, 그냥. 이 상황 자체가. 너무 희한하다 보니까. 근데 바로 그 친구를 담당하는 다른 대표님이 불러가지고 그 친구가 바로 권고사직을 당했죠. 네.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상 상식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런 회사 이미지도 있고 네. 뭔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엄청 그랬고 좀 기억에 남는 직원들이 있다면은 보통 이제 어깨가 좁다 보니까 크로스 체크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이력서에 이 회사에 다녔다 하면은 전화가 오는 경우가 좀 왕왕 있는데 어떤 직원 한 분이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업체에서 전화 와서 뭐 여기 다녔다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냐. 그래서 제가 엔간하면 다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성함을 다시 여쭤봤는데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력서 들어있는 그 메일함을 딱 열어봤더니 누군지 알겠다. 이 친구 일주일 만에 도망갔다 그냥. 네. 근데 도망갔는데 좀 문제를 일으키고 도망갔었어요. 좀 사고를 치고 사고를 쳐가지고 도망간 거였어요. 근데 심지어 경력에 1년 다녔다고 써놓은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뭐 이런 상황이 있었고 저런 상황이 있었다. 근데 나중에 후일담을 들었는데 그분은 다른 회사 가서도 한 일주일, 2주일 뭐 이렇게 지내고 데이터를 다 지우고 또 런을 하셨던.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비슷하게 어느 회사에서나 행동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계가 좁으면은 좀 그렇게 행동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얘기를 들었던 게 이제 한 사원분이 근무하시다가 이제 화가 나는지 키보드를 막 내리쳤다고 하더라고요. 뭘 내려쳐요? 키보드를. 아니, 여기 전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네. 직접 보진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분 계셔가지고 뭐 다행히도 이제 인턴 수습 기간이었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진행을 같이 못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수습이 안 됐구나.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저는 예전에 그런 크로스 체크를 할 때 네. 정말 웬만하면은 전에 이제 일하셨던 분들이 좋은 얘기만 해주시는데 그렇죠. 가끔 좀 안 좋은 얘기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그냥 일반적인 인간관계처럼 그냥 내가 겪어보고 판단을 하자 주의였는데 요즘에는 약간 생각이 바뀌어서 그런 소리가 나오면 그냥 그 소리를 듣자 주의로 약간 바뀌었어요. 보통 남들이 이상하다고 느끼면은 제가 같이 일해도 이상하더라고요. 또 기억 남는 에피소드가 좀 있으세요?
얘기를 하면은 누군지가 바로. 그쵸. 혹시 본인이 보게 되면은 누군지를 알 수도 있어서 그건 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결론적으로 회사 생활에는 굉장히 많은 좀 어려움이 있다. 오늘 주제가 회사 이야기. 네. 근데 뭐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회사라고 말할 수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은 이제 허신구 대표님 분이 없잖아요. 대표님 두 분이시고 저는 이제 직원이라서 저는 이제 사실 뭐 되게 구멍가게 수준이니까 뭐 그렇긴 한데 뭐 회사를 운영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결국 그게 좀 적성에 맞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가 대표가 3명인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서로 분담해서 하는 게. 왜냐면은 일단은 사원분들 관리만 해도 진짜 너무 골치가 아프고 뭐 운영 관리라든지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3명이다 보니까 이제 분담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 좀 회사가 뭐 어렵지만 이렇게 굴러는 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시다가 뭐 많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회사를 이제 정리를 하고 다시 또 어떤 회사의 직원으로 들어가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잖아요. 있어요. 그런 분들 조금 리스펙하긴 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패션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요? 네. 저희 지금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도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굉장히 잘 나가는 브랜드를 운영하셨는데 어느 순간 브랜드 접고 그냥 직원으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뭐 면접 보신 분들 중에서도 특히나 그때 코로나 때 뭐 많이 있었어요. 심심치 않게. 잘 나갔던 브랜드를 운영하셨던 분은 뭔가 매각을 하고 그냥 따라오신 거예요? 아니면 약간 망한 거죠. 저도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만약에 잘 안 돼가지고 문 닫게 되면 나 어떻게 뭐 하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뭐 패션 회사로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나? 근데 이제 뭐 저도 나이가 계속 들 테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좀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엄청 해요. 내가 만약에 다른 회사로 가게 되면은 어떤 직급으로 어떻게 가게 될까? 나를 원하는 데는 있을까? 뭐 그런 생각. 내가 사실 지금 가서 젊은 친구들이 어떤 거를 따라가지도 못할 텐데 그런 거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 내가 실무는 잘했던 사람일까? 약간 근데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긴 하네요. 근데 이제 겉에서 보면 A디비전 같은 회사는 굉장히 이제 튼튼해 보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되게 좀 저한테는 또 신기하긴 하네요. 네.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이게 그 얼마 전에 그 드라마 보셨어요? 그 누구지? 박보검 나온 드라마? 아이유랑? 뭐였지? 그 제목 뭐였지? 폭삭. 거기 보면은 그 대사가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어른들도 남들이 어른이라고 하니까 그냥 어른인 척 하는 거지. 자기 스스로는 그냥 아직도 덜 성숙한 언제 어른이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 약간 그런 이제 대사가 계속 나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실은 너무 이제 뭐 연륜도 있으시고 경험도 있으시고 하시는 것들이 완벽해 보이는데 본인 스스로는 약간 뭔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이 어느 정도 있어서 지금 뭔가 회사를 들어가서 회사원이 되면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 스스로 나는 완벽해,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 근데 그런 마인드가 중요하죠. 네, 긍정적으로 뭔가 목표를 위해서 나아가는 거. 네. 어떻게 보면 위로가 전혀 안 되는. 저는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진짜로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까먹는 게 배우는 속도보다 더 빨라진다고 느낄 때도 있고. 그래서 막 내가 이 분야에서 일은 오래 했는데 내가 진짜 아는 게 뭐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떤가 좀 궁금했어요. 너무나 공감이 되고 그런 거 볼 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이제 새로운 브랜드 나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지금 젊은 친구들이 입고 있다라는 어떤 해외 브랜드들을 저는 너무나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나 모르겠고
그러니까 심지어 그러니까 판단이 안 돼. 이게 유명한 건지 안 유명한 건지 아니면은 뭐 트렌디한 건지 뭐 아무튼 예쁜 건지 이거 자체가 아예 그냥 판단이 안 돼 버리는 순간이 종종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보실 테니까 아마 네. 지금 사실 일이잖아요. 이거 자체가. 근데 그 루틴 속에 빠지게 됐을 텐데 아마 예전에 20대랑 뭐 30대 초반에 그 뾰족했을 때랑 지금을 생각한다면은 어떤 그 트렌디함이라던가 잘 나갈 것 같은 브랜드라던가 이런 거가 더 어떤 숙련자처럼 빠르게 캐치가 좀 되세요? 아무래도 좀 공식 같은 게 좀 있긴 해가지고 공식이 있구나. 요즘에는 그런 뭐 래퍼들이라든지 해외 래퍼들이라든지 그런 친구들이 뭐 입었다 하면은 그 브랜드 뜨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보니까 네, 그런 거죠. 그 친구들이 이제 뭐 아웃핏 이렇게 소개하는 뭐 인스타그램 뭐 계정들도 있고 그런 것들 보면서 아 요즘에 이런 브랜드들이 있고 이런 얘가 입었으니까 이 브랜드는 좀 뜨겠구나 약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내가 이런 새로운 브랜드들을 좀 모르고 뭐 등한시한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러면은 옷을 안 좋아하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도 빠지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뭐 어떤 거를 또 보다가 뭐 보면 생각 계속 하는데 옷에 대해서 계속 보지도 않고 탐구하지도 않고 뭐 하면은 사실은 옷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냐 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근데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유니클로 옷을 좋아해서 유니클로만 옷 입는 사람들은 옷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옷을 좋아하기 때문에 유니클로의 옷을 또 브랜드를 좋아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드레스업 하는 거를 자기가 좋아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옷을 좋아하는 그건 또 방식인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브랜드 계속 꾸준히 탐구하면서 새로운 브랜드 옷을 입는 거를 이제 옷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어떤 그 절대적인 뭔가 그걸 재단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유독 어떤 패션은 이 새로움에 대한 욕구랑 갈망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 유튜버들도 그런 거를 소개 안 하면은 이 사람 깊이가 없다. 옷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치부되기도 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오히려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트렌드에 관심이 있냐 없냐의 차이일 뿐이지 옷은 좋아하는 거는 똑같은 것 같고 근데 오히려 너무 그런 트렌디한 것만 소개를 한다거나 그런 것만 쫓는 거는 좀 저는 무게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뭐 예를 들어서 뭐가 됐건 간에 방송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냥 그 진심 본인이 이제 얼마나 좋아하고 하는지만 잘 표출이 된다면 네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저 얼마 전에 연남동 근처에서 편집샵 촬영을 했는데 편집샵 한 군데를 들어갔는데 제가 아는 브랜드가 거의 없는 거예요. 어디예요, 거기? 저 하바티 아닌가요? 아니 하바티 말고 하바티도 모르는 브랜드가 많았어요. 하바티도 모르는 브랜드가 많았고 라이커샵. 라이커. 라이커샵을 갔는데 약간 에이지가 제가 모르는 브랜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뭐 그게 뭐 패션 유튜버로서 부끄럽다기보다는 근데 오히려 어렸을 때는 그런 약간 새로운 브랜드 막 너무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되고 이런 압박감이 있었는데 그런 압박감에서 약간 떨어져서 보니까 그냥 약간 브랜드의 하이판 정도를 배제를 하고 옷만 보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저는 좋더라고요. 저 스스로 옷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이 옷이 정말로 나한테 맞는지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새로 나오면 무조건 입어봐야 되고 막 이런 게 되게 강박이 심했는데 그런 게 없어지니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나이 먹으면서 점점 그냥 옷을 좋아하는 방식 자체가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사실 오늘 만나는 사람, 내일 만나는 사람, 모레 만나는 사람 다 다른데도 내가 그걸 아니까 매일 옷을 바꿔 입었어야 됐어요. 똑같은 옷을 입고 싶지가 않아. 그쵸. 말이 안 되죠. 네. 이틀에는 똑같은 옷 입는 거. 네, 그쵸. 근데 사실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나한테 편하고 그 날의 어떤 드레스업이 잘 마음에 들면은 그거를 일주일 입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옷을 안 좋아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나는 잘 꾸며진 내 모습을 좋아하니까 나는 여전히 옷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다 이 얘기 맨날 반복돼서 너무 싫긴 한데 그냥
나이 먹으면서 관심 떨어지고 어쩌고저쩌고 뭐 결론적으로 그래도 결국은 그냥 새 옷 입는 거 좋고 예쁘게 치장된 나를 보면 좋고 하는 거는 인간의 본능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그 나이가 들면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더 확고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뭐 흐름에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트렌디한 거에 확고해져서. 네, 더 확고해지다 보니까. 네. 그렇죠. 저도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 목요일까지 똑같은 착장으로 출퇴근했거든요. 공감을 너무 하는 부분이고. 네. 그 론님 최근에 그 소비요정님 채널 나온 거 제가 유심히 봤는데 모자가 거의 한 5, 60개는 갖고 계신 것 같던데. 근데 저 그거 진짜 많이 줄인 거예요. 그게 줄인 거다. 그렇죠. 예전에는 모자도 기본적으로 뭐 2, 300개씩 갖고 있었었고 거기는 털모자는 또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털모자도 아직도 한참도 많거든요. 근데 사기는 진짜 많이 샀죠. 그리고 뭐 신발도 그때 뭐 몇 개씩 갖고 계시던지? 신발도 보통 한 2, 300개씩 가지고 있었고 계속. 근데 요즘엔 한 50개 정도? 50켤레 정도에서 약간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저는 뭐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 이렇게 뭔가를 살 때 진짜 뭐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이거 진짜 쓸까에 대한 물음표를 계속 그려가면서 사기 때문에 어떤 절대 개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뭐 누가 봤을 때는 많을 수도 있지만 제 기준에서는. 네. 근데 제가 놀랄 정도였어요. 론님 그걸 보고서. 진짜 모자가 너무 많다. 근데 방송에 나오는 모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게 상대적인 거구나. 저는 진짜 많다고 생각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좀 대단하다. 근데 뭔가 그런 거를 구매하실 때 그냥 어떤 직관적인 초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거 딱 예쁘다. 딱 이런? 그 예전에 소비를 할 때는 이유가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브랜드를 접하기에 예를 들면 모자 같은 게 객단가가 되게 낮은 저렴하니까. 아이템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새로운 브랜드가 나와서 내가 이 브랜드를 뭔가 경험해보고 싶은데 그거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자 같은 것도 많이 사게 됐던 것 같고. 네. 어쨌든 내가 경험을 해봐야 나 이 옷 그래도 뭐 좀 알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뭐 한번 입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안다고 얘기를 하는 거 좀 너무 웃기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티셔츠를 원래 샀었어요. 그렇죠. 티셔츠. 근데 저는 모든 브랜드가 제가 입을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액세서리 쪽 구매가 좀 더 쉬웠던 것 같기도 해요. 뭐 연장선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브랜드들 중에서 모자를 많이 팔아서 붐업되는 브랜드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티셔츠 같은 경우는 변별력도 없고 뭐 그렇다고 자켓을 팔 거냐 뭐 바지를 팔 거냐. 근데 모자는 배수도 상대적으로 괜찮고 그렇죠. 누구나 사계절 다 쓸 수 있고 이렇다 보니까 모자 터트려가지고 브랜드 띄웠던 경우가 좀 있긴 있죠. 뭐 내가 알기로는 아더에로도 약간 그랬었고 에이캡 그것도 좀 그랬었고 지금은 좀 전개 안 하고 있는 브랜드긴 하지만 뭐 어떤 브랜드도 그랬었고 그래서 뭐 까대기 할 때도 비슷한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브랜드 할 때 모자로 시작하는 것도 되게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도 좀 있어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네요. 전 요즘에도 모자를 좀 심심찮게 사는 편인 게 사실은 선물하기도 되게 좋거든요. 옷은 그 사람의 입는 뭐 취향도 담아야 되지만 그 사람이 입는 약간 핏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의 사이즈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선물하기 되게 애매한데 모자는 사실은 거의 이제 원 사이즈이기 때문에 뭐 선물하면 어느 정도 먹히는 아이템이라서 쓰긴 쓰니까 뭐 어차피 해봐 여기 뭐 그래픽 글씨 그 정도 달라지는 것 뿐이니까 하기가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선물 얘기 나와서 꼬리에 꼬리를 계속 부시는데 좀 선물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패션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힘들죠. 너무 어려워요 정말. 도대체 뭐를 선물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먹을 거 해드려요. 소고기 잘 먹습니다. 잘 먹습니다. 네. 패션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 와이프도 저한테 뭐 선물할지 잘 모르겠대요. 항상. 그럴 것 같아요. 직접 뭐 고르라고 하시거나 하진 않으시나요? 저는 그냥 필요 없다고 해요. 실제로 필요 없고. 네. 그리고 저는 그게 싫어요. 그러니까 이게 티가 나는 사람이라서
와이프가 줬더라도 제가 마음에 마음에 안 안 드는- 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미안해서 그치. 그냥 진짜 안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왜냐면 그 돈을 아껴서 차라리 다른 걸 했으면 좋겠는데 맞아.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항상 이거다 보니까 그 리액션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얼굴이 좀 드러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전 직접 제가 골라요. 아, 네. 와이프도 저희가 이제 까다로운 거 아니까 고르라고 해요. 그냥. 버젯을 좀 정해주시나요, 근데? 제가 그냥 적당히 알아서 왜냐면 뭐 제가 만약 비싼 거 골라도 결국엔 저희 공동- 네 돈이 내 돈, 내 돈이 네 돈. 그러니까 적당한 거 하죠. 뭐 론님은 어떤? 저도 보통 사람들이 선물하기를 좀 까다롭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려워. 저도 저한테 고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조금 멋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물을 내 스스로 고르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상대방이 내가 마음에 드는 거를 딱 꼭 집어서 사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불가능이죠. 불가능하죠. 불가능이죠. 그래서 사실 그냥 헛된 희망. 저는 이제 와이프 생일 때 진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예. 뭐 해주셨어요? 최근에요? 고르셨어요? 직접 고르라고 하죠. 저는 무조건 다 고르라고 하죠. 서로 그러면 네. 제일 편한 것 같긴 해요. 저는 이제 가장 최근 와이프 생일 선물 때는 찻잔을 해줬었는데 진짜 고민하다가 와이프랑 뭐 대화 중에 와이프가 나중에는 뭔가 전원주택에서 뭐 마당에서 티를 마시는 삶을 살고 싶다. 나 그 얘기를 했던 게 갑자기 생각나서 찻잔 너무 이상한데? 그래서 찻잔을 산 다음에 거기다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뭐 그런 삶을 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해줬는데 그래서 찻잔의 세계에 대해서 제가 또 공부를 했거든요. 거기가 또 진짜 끝이 없더라고요. 이게 정말 뭐 진짜 뭐 한 2만 원짜리 찻잔도 있지만 정말 끝이 없는 세계였는데 결국은 제 취향대로 해주긴 했어요. 프라다 거로 해줬는데 그래도 프라다가 취향이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프라다에서 체커보드 모양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체커보드 찻잔이 있어서 그걸 해줬는데 와이프 딱 봤더니 이거 오빠 취향이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특히나 이렇게 부부들 선물해줄 때 남편분이 여성분한테 와이프분한테 찻잔도 저는 거기에 카테고리에 포함이 되는데 예를 들면 뭐 냉장고 약간 이렇게 사실상은 같이 쓰는 물건을 선물해주는 건 약간 반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찻잔도 와이프분만 쓰실 거 아니잖아요. 결국엔 같이 쓰는 거잖아요. 저 안 쓰려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인정.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그 다이슨 조명을 해준 적이 아이고 진짜 집에 그 와이프만 볼 거 아니잖아. 그 조명 켜면 나도 보는 건데 그게 어떻게 선물이 될 수가 있어. 제가 제일 잘 쓰고 있어가지고. 그거는 진짜 하나도 안 기뻐하셨겠는데. 아니 뭐 제 앞에서는 좋아했어요. 그러네. 저희 다이슨 조명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희 집에도 다이슨 조명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조명을 사실은 사고서 왜 처음에 샀냐면은 처음에 조명 잘 모를 때 다이슨 청소기를 너무 잘 쓰고 있으니까 다이슨 조명 사실은 이거 그냥 빛 나오는 조명인데 사실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그냥 이걸 사면은 후회는 안 하겠다 싶어서 산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침대 옆에 무드등으로만 쓰고 있어요. 진짜요? 그렇게 쓰실 거면 그냥 저 주세요. 일단 좀 써보고요. 어떻게 생긴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저는 저희 집에서 지금 제일 잘 쓰는 게 거실에 놓고 쓰는데 그냥 거실에 불을 안 켜거든요. 그것만 하나 켜놓고서 있으면은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거실에만 걔를 메인 등으로 쓰기에 약간 키가 작아서 약간 너무 어둡고. 저는 이제 천장으로 천장 바운스 싸서. 시켜가지고 그리고 앞에 이제 왜 싸우세요 다이슨 아니, 조명? 아니. 다이슨 조명은 한 종류죠? 두 종류가 있는데 책상에 놓는 약간 작은 사이즈가 있고 키 큰 게 있고 두 가지 종류 있어. 저도 최근에 다이슨 청소기 샀는데 집에 그냥 서브용으로 지금 사무실에서 쓰는 거는 진짜 무거워가지고 다이슨은 이제 나는 안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저희 친누나한테 서브용 청소기 뭐 사야 돼? 그랬더니 다이슨 뭐 제일 작은 거 사 이러더라고요. 뭐 40만 원인가? 뭐 이 정도 해가지고 샀는데 그거는 진짜 좋더라고요. 가벼운 거는 진짜 좋은데 일반 큰 다이슨은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진짜?
다이슨. 아니 그거 이거 세워놓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큰 게. 큰 거, 저거 있는 거. V 뭐던데? 네, 뭐 V 뭐 7, 8, 90 뭐 이렇게 뭐 있는 너무 무거워요. 아니 저 잘 쓰고 있는데 그거. 저도 되게? 엄청 잘 씁니다. 무거워요 그거? 저도 청소기 다이슨밖에 안 쓰거든요. 네. 왜냐면 딴 데 거 써봤는데 몰라 제가 요즘 나온 뭐 LG, 삼성 청소기를 안 써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이슨만큼 잘 빨아드는 게 없더라고요. 저도 좋아요. 작은 거 사니까. 근데 저 로보락도 샀거든요. 네. 그 물걸레 세는 거. 진짜 좋아요. 아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 자동 청소기 말씀하시는 거죠? 자동 물걸레고 직배수 연결해가지고 뭐그 걸레까지 다 빨아주고 말려주기까지 하는 거. 아무것도 내가 할 게 없어. 오, 대박이다. 근데 이제 2월달에 신형이 나온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원래 1월에 사려고 그랬는데 그냥 근데 뭐 그냥 뭐 까먹고 있다가 아무튼 2월에 사려고 하니까 신제품이 나왔는데 그 빨아들이는 힘이 2배가 세진 거예요. 가격이 똑같은데. 그래서 이게 웬일이야? 그러면서 샀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집에서 이걸로 밖에서 이걸로 이제 청소 딱 하면은 집에 가면은 윤이 막 반딱반딱. 물론 이제 완전 사각지대에는 먼지가 조금 있긴 있는데 전 걸레 냄새 되게 많이 날 줄 알았거든요. 안 나요, 의외로. 그래서 뭐 헬로 로키 하면 걔가 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2월 달에 신제품이면 지금 사용하신 지 한 달? 한 일주? 저는 이제 자동 그 청소기를 사용해보지 않았는데 그게 약간 그 물걸레 거기서 약간 그 쉰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동 직배수 시스템이고 이게 그럼 말려주는 게 홈수를 아예 나가지고. 이제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 배수도 완전히 빠지고. 네. 엄청 작아요. 그래서 오염수가 바로 그냥 배수를 통해서 버려져요. 나가고. 그리고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안 마르면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헬로 로키 한 다음에 물걸레 말려줘 하면 말리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 제가 이렇게 딱 빼보거든요. 딱 만지면 뽀송뽀송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의심병이 있는데 네, 그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아니 그 집에 식기세척기 있으세요? 있어요. 있어요? 한 번도 안 썼어. 아 진짜? 네. 저 주시 그러면. 너무 필요해가지고. 저 진짜 그 설치한 날 기사님이 한 번 돌려주신 거 말고 아예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아니 뭐 집에서 다 시켜 드시는 건 아니에요? 시켜 드시나? 시켜 먹기도 하는데 이제 2인식 가족이다 보니까 네. 그릇이 해봤자 4-5개라서 그냥 하는 게 더 빠르더라고요. 네. 그냥. 네. 식기세척기 원하세요? 아니 설거지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집에. 애기가 있으면 또. 근데 저는 그 요번에 가전제품 할 때 가서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전시품을 일단 살 거니까 내가 살 6가지 목록 중에 전시품이 있는 걸 일단 말해달라. 네, 그래서 식세기는 전시품 샀습니다. 그럼 뭐 가격이 많이 다르나요? 완전 달라지죠. 네. 그리고 이제 저거 사실 때 여러 개 사실 거면 무조건 매장 가서 사시는 게 좋고 단품 살 때는 인터넷이 좋아요. 네, 그 가격이 아예 달라져요. 그렇죠. 네. 저는 이번에 되게 그래서 좀 나름 저렴하게 그리고 1월이 가전제품 제일 쌉니다. 1월이 12월이 아니라? 네, 12월은 비싸요. 오히려 1월이 이제 물량을 그 실적을 내야 되는 시기라서 제일 싸게 밀어내는 시기래요. 그래서 저가 12월에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1월에 다시 오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똑같은 견적을 내주고 1월에 오면 가격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1월에 갔더니 가격이 진짜 달라지더라고요. 몇십만 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좀 어렵다. 뭐 여기까지 못 얘기하는 지금 얼마 지났나요, 감독님 저희? 지금 오래 이야기한 것 같은데. 1시간 반 됐네. 네. 1시간 반 됐네. 오늘 뭐 저희 준비한 주제는 있는데 주제에 토시도 안 나왔네. 그러니까요. 이게 주제 뭐 회사랑 약간 가전제품 이야기. 가전제품 얘기하게 될 줄은. 토시도 안 나네. 근데 그 삶의 질이 달라지더라고요. 건조기는 정말. 맞아. 건조기 진짜 달라져. 건조기는 너무 좋아. 근데 그거 좀 싫어. 하고 나서 이렇게 먼지 이렇게 털어줘야 되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동으로. 그럼 진짜 대박이 날 것 같은데. 아니 그 요즘에 일체형 있잖아요. 타워. 네. 타워인가? 그것도 먼지는 제거를 먼지는 해줘야죠. 제거해야 되니까. 건조기는. 근데 그거 할 때 먼지 제거하면서 먼지가 날리잖아요.
그거 어떻게 좀 할 수 없나? 그러니까. 저는 날리진 않던데 이렇게 약간 뭉탱이로 이렇게 뭉탱이로 있지. 젖어 있어가지고. 젖어 있어? 저는 그냥 변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화장실 가서 하거든요. 그 쓰레기통에 버리자고 하면은 밖에 막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맞아요. 변기에다 살짝 넣고 이렇게 해서 그냥. 저희 집 거는 젖어 있어요 살짝.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떼가지고 버리면 돼가지고. 젖어 있으면 안 되는데. 저희 거 엄청 완전 바싹 말라 있는데. 아니 제가 뭐 그냥 끝나자마자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런가? 브랜드가 어디? 트롬 LG. 브랜드가 어디? 저도 LG. 전 요번에 바꿨어요. 한 달 바꾼 한 달 됐나? 저희 집 게 오래돼서 그런가? 아니면은. 네. 저는 삼성 했는데. 그래요? 저 삼성 쓰다가 LG로 바꿨거든요. 왜? 확실히 좋아요. LG가요? LG가 진짜 확실히 말도 안 되게 좋아. 뭐가 달라고? 나 후회되게 왜 이래? 제가 삼성 거를 전에 쓰다가 요번에 LG로 바꿨는데 그냥 달라요. 어떻게? 어떻게 다르다고 해야 되지? 건조가 뭐 다를 수가 있지? 그 옷이 확실히 덜 상하는 느낌이 있더라고. 그거는 기분 탓입니다. 삼성에서 이거를 하면은 옷이 뭔가 진짜 무슨 마른 명태처럼 이게 막 이렇게 막 이러고 있는데 군침 도는데요? LG에서 건조를 시키니까 되게 보들보들하더라고요. 맞아요. 보들보들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LG 걸 처음 써봤거든요. 건조 계속 삼성 것만 쓰다가. 네. 왜냐면 제가 들었던 얘기가 LG께 성능이 더 좋아서 LG에서 건조기를 돌리면 옷이 더 금방 상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약간 성능이 떨어지는 삼성 거를 계속 썼었는데 제 삼성 비하하지 말아주세요. 이건 약간 공식적인 거예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근데 요번에 이제 LG에 아는 친구가 생겨가지고 지원가로 좀 싸게 구입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싸게 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빨래하는 시간 약간 기다려질 정도? 저도 그 가전제품 다 LG 쓰거든요. LG 좋아해가지고. 난 풀 삼성인데? 그래요? 똑같이 제가 견적을 받았는데 LG가 좀 비싸기도 했는데 디자인이 LG가 좋아서 더 비싸더라고요. 디자인? 선호도가 더 높아서. 물론 그렇겠죠. 물론 그렇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저는 삼성파입니다. 저는 삼성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저도 다 삼성을 쓰다가 전 그거는 이제 친구가 삼성에 다녀가지고 계속 삼성 그 직원 할인 받아서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삼성을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전제품 다 삼성이었는데 이제 LG 친구가 생겨가지고 하나씩 다 바꿨어요. TV도 바꾸고 뭐 세대기 바꿨는데 냉장고만 삼성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냉장고도 조만간 하려고 이제 생각 중입니다. 근데 LG 삼성 다 써보시니까 확실히 LG가 다 좋나요, 가전이? 모니터는 LG가 말도 못하게 더 좋고요. 그러니까 모니터든 TV든 세탁기도 확실히 더 좋고. 근데 냉장고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스타일러는? 스타일러는 저는 LG 거밖에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비교를 좀 하기가 좀 힘드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LG 또 팀으로 사랑해 LG. 자,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갑자기 급마무리. 오늘 생각했던 주제는 얘기도 못 끝냈네. 그건 이제 또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하고. 저 지금 빨리 저 삼성 되게 만족하면서 하고 있는데 삼성이 디자인 괜찮아요. 기분이 좀 안 좋아졌어요. 삼성이 디자인이 괜찮아요. 디자인은 삼성이죠. 아무튼 뭐. 디자이너들은 삼성 살 수 있어요. 사실 저 진짜 디자인만 보고 삼성 샀어요. 사실은 밀레 사고 싶었어요. 밀레 너무 이쁘지. 근데 이게 냉장고 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근데 밀레 마크 하나 때문에. 냉장고는 제가 듣기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기능 자체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신형과 구형도 큰 차이가 없고 그 같은 시즌에 팔고 있는 것도 약간 가격 차이가 모델별로 나잖아요. 큰 기능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공청기는 독일제 공청기 중에 그거 아세요? 그 현대백화점 가면 있는 건데 기둥처럼 생긴 거? 타워형으로 생겼는데 그거는 브랜드가 뭔가요? 브랜드는 제가 뭐 500만 원이 넘거든요. 근데 그거는 공기청정기 같지 않고 미술 작품 같아요. 미술 작품. 저 그걸 사고 싶어요. 독일제인데. 한번 봐봐야겠네요. LG에서도 새로 나온 공기청정기 그 사우론의 탑처럼 생긴 거 있는데. 저는 그거 약간 흉측해요. 네네. 약간 다이슨류 디자인을 안 좋아하시는구나. 네, 저는 약간 너무 퓨처리즘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전 다이슨 잘 쓰고 있는데. 좋아요. 그 얘기 하니까 디자인 보신다면 그 발뮤다 제품 있잖아요. 거품이었죠. 저는 발뮤다 진짜 완전
극불호거든요. 저도 불호입니다. 저 발뮤다 거를 몇 개를 사봤는데 네. 진짜 쓰잘데기 없어요. 진짜로 기능적으로도 떨어지고 기능적으로 너무 떨어지는 게 가장 큰 흠이고 가전제품인데 약간 이격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발뮤다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이거는 그 금속 성형하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약간 기술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삼성 LG에 비해서. 너무 거품이 많이 껴있었어. 네, 맞아요. 발뮤다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그 집에 이제 발뮤다 거 선풍기가 있는데 그 가격이 한 50만 원인가 맞아요. 60만 원. 근데 진짜 너무 짜증나요. 그러니까 여름에 켜놓으면 시원해야 되는데 약간 감질맛 나는 거 있잖아요. 뭐 진짜 우리나라 브랜드 그 선풍기 뭐였지? 신일. 그거에 진짜 발톱에 떼도 못하는. 발톱에 떼 나왔어 지금. 근데 이제 막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 또 이제 막 온라인 보니까 바람이 되게 고급스럽다. 실크 같다 이런 댓글을 봤는데 전 개인적으로 너무 좀 답답한.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발뮤다 선풍기를 얼마 전에 세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도 로망 중에 하나였거든요. 60만 원짜리 선풍기 쓰는 거. 그래서 진짜 미친 척하고 그냥 샀는데 세일을 많이 하길래. 근데 제가 그전에는 루메다 거를 쓰고 있었어요. 루메다 한 18만 원 정도 하고 발뮤다 한 3배 정도 비싼데 루메다보다 훨씬 안 좋아요. 그래서 맞아. 저는 개봉했다가 다 조립했다가 바로 반품했어요. 그 뭐라고 하지? 이 만듦새의 이격이 너무 눈에 띄게 안 맞아서 사실상 그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사실 실물이 좀 약간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흔들흔들거려. 그리고 그 마케팅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치면은 네, 다들 약간 홀린 것처럼 그때 막 이랬었는데 그때는 또 이제 다 좋다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대중 심리가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샤오미 좋아요, 샤오미. 샤오미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샤오미 좋아요. 자, 패션 유튜브 채널 정도 와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또 이어서 재밌는 가전제품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는 시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살림하는 남자이기 때문에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가시는 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방송은 그 어느 곳에 협찬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협찬을 해주실 분들 너무 감사하게 받겠고요. 음료 협찬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장소 제공 여기서 계속 할까요? 여기 편하니까. 아무튼 뭐 음료나 먹을 거 혹시 협찬해 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 또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식입니다. 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